최근에 나온 AI 튜토리얼 영상 몇 분이나 보셨어요? 5분? 3분? 아니면 제목만 보고 닫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집중 못하는 이유는 AI가 어려워져가 아니라는 거. 당신 뇌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 경보음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 AI 나오기 30년 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어요. 10만 년 전 모리에서 뒤처진 인간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그때 살고 있어요. 사바나 한복판에서. 가장 안전한 시대를 사는데도. AI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30년 전 교실 뒷자리에서 너만 못하네 들었던 그 순간이 지금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왜 당신이 평생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라고 믿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3일 만에 마스터하는 클로드 코드. AI 못 쓰면 도태됩니다. 당신만 모르는 프롬프트 꿀팁. 클릭합니다. 5분 봅니다. 끕니다. 다시 켭니다. 3분 보다가 또 끕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냐? 다들 벌써 저렇게 잘 쓰는데 나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단순한 기술학습 스트레스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 낙오 공포입니다. UCLA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온라인 공 던지기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일부러 그 사람한테만 공을 안 던져요. 게임일 뿐인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를 촬영해보니까 물리적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나를 빼고 논다. 이꼴 몸이 다치는 것. 당신의 뇌에게 이 둘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족이 새로운 사냥 기술을 배웁니다.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좀 느립니다. 느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량 분배에서 밀렸습니다. 위험할 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자 남으면 죽었어요. 뒤처지는 것 이꼴 죽음. 10만 년 동안 당신의 뇌는 이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챗GPT 튜토리얼 보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조바심,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그 기분.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 뇌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생존 경보입니다. 다들 앞서가고 있어. 나는 뒤처지고 있어. 위험해. AI 못 쓰면 죽지 않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은, 몸은, 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공포,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교실 뒷자리 기억나시나요? 구구단 못 외워서 혼나던 날, 받아쓰기 점수 낮아서 엄마 표정이 굳어지던 순간, 너만 못하네 들었던 그 오후. 그때도 똑같았어요. 나만 뒤처진다. 위험하다. 30년이 지났는데 챗 GPT 앞에 앉은 당신은 다시 그 교실에 있습니다. 선생님 대신 유튜브 강사가, 칠판 대신 모니터가, 받아쓰기 대신 AI 프롬프트가 있을 뿐. 당신이 느끼는 건 똑같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누군가 당신에게 심은 겁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이 문장 당신이 만든 거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심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게 사실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AI 앞에 앉은 당신은 여전히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실험을 했어요.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 우리 안에 약한 전기 충격이 흐릅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면 멈춰요. 개들은 금방 배웁니다. 아,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구나. 두 번째 그룹, 똑같이 전기 충격이 흐릅니다. 근데 버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견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두 그룹을 새로운 우리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벽이 낮아서 뛰어넘기만 하면 도망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바로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배웠거든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게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이제 당신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댑니다. 다른 애들은 손을 듭니다.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쉽니다. 이것도 모르니? 집에 옵니다. 문제집을 펴니다. 30분 동안 한 문제를 봅니다. 엄마가 지나가다 말합니다.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다음 날 또 틀립니다.
너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 그날부터 당신은 배웁니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는 원래 못 배우는 사람이야. 2026년 2월 유튜브를 켭니다. AI 완전 정복 영상 5분 봅니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세요. 따라합니다. 안 됩니다. 10분 더 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울립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AI가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당신이 멍청해서요? 절대 아니에요. 20년 전 수학 시간에 배운 그 공식이 다시 작동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앱이 나옵니다. 나중에 봐야지. 안 봅니다. 친구가 추천합니다. 좋긴 한데 나는 괜찮아. 시도 안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공지가 옵니다. 읽습니다. 닫습니다. 신청 안 합니다. 왜일까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나는 따라가지 못할 거야. 셀리그만의 개들처럼 당신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가 이거 진짜 쉬워 라고 말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 3일이면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한 달 걸리겠네 하고 포기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에 그럼 나만 못하는 거네 하고 상처받는 것.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수학머리가 없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선생님 설명이 안 맞았던 거예요. 당신이 배우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식으로는 안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뇌는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뇌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도했다, 실패했다. 다시 시도했다, 또 실패했다. 결론, 나는 못한다. 그리고 그 결론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게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통째로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이걸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건 포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났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이 사람이 수십 년간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도전할까? 그리고 발견했어요.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한 문장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퍼즐을 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 우와, 너 정말 똑똑하구나. 두 번째 그룹에게 우와,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 다음 더 어려운 퍼즐을 줬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도전을 피했습니다. 틀릴까봐 두려워했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잘하는 앤데 이건 너무 어려워. 하고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어요. 틀려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재미있네? 하고 계속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그룹은 배웠습니다. 나는 타고난 거야.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그룹은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당신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너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공부는 안 되나 보네? 넌 운동신경이 없어. 이런 건 타고나야 돼.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 내가 할 수 있는 것, 타고난 것. 2. 내가 못하는 것, 원래 안 되는 것. 그리고 2번 카테고리에 들어간 것들은 영원히 포기합니다. 2026년 AI를 봅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왜요? 나는 문과야. 이런 기술적인 건 이과들이 하는 거지. 나는 손재주가 없어. 디지털 기기는 맨날 고장나. 나는 나이가 많아. 젊은 애들은 금방 배우던데.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원래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문과야. 나는 원래 손재주가 없어. 나는 원래 늙었어. 그 순간 당신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증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해 라고 믿으면 시도를 안 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못하는 거였어.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I 교육 신청 공지가 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봤자 못 따라갈 텐데. 신청 안 함. 결과 여전히 모름. 역시 나는 이런 거랑 안 맞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니까 배우러 가는 거지. 신청함. 첫날은 어려움. 둘째 날 조금 이해됨. 일주일 후 실행해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머리예요. 다른 건 딱 하나. 나는 원래를 믿느냐. 나는 아직을 믿느냐. 세상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빨리 배우려고 조급해질수록 당신의 머리는 더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수록 학습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더 빨리. 2026년 2월 기준 AI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 2년 좀 넘었습니다. 그 사이 뭐가 나왔을까요? 젠스파크, 미드저니, 클로드, 제미나이, 클링, 소라, 수노, 코파일럿.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게 나옵니다. 어제 배운 건 오늘 구식이 됩니다. 이제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직 저번 것도 이해 못했는데. 1990년대를 기억하세요? 컴퓨터 배우려면 학원을 6개월 다녔어요. 한글 구칠 배우는데 한 달. 그 다음 인터넷 배우는데 한 달. 천천히 배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2000년대. 싸이월드 배우는데 일주일. 블로그 만드는데 며칠. 그래도 따라갈 만했습니다. 2020년대. 틱톡이 나옵니다. 한 달 후 릴스가 나옵니다. 쇼츠가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배우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예요. 뇌는 원래 이렇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 천천히 이해한다, 연결한다, 익숙해진다, 자동화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3번까지만 주고 벌써 다음 걸 던져줍니다. 이제 이건 아시죠? 그럼 다음. 당신의 뇌는 아직 2번에 있는데 세상은 벌써 100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하는 부분이 작동을 멈춥니다.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급할수록 스트레스 받음, 뇌가 학습 모드 종료, 생존 모드 시작. 배워야 해가 아니라 도망쳐야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켜놓고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집중력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비교.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우리 반 친구, 옆집 언니, 사촌 오빠. 지금은요? 전 세계 천재들과 비교합니다. 유튜브를 켭니다. 고등학생이 AI로 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20대 개발자가 3일 만에 앱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근데 말이죠. 그 영상 속 사람이 사실은 3년 동안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은 3일만 보여줍니다. 당신은 과정 없는 결과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월요일, 이번엔 제대로 배워보자. 강의 3개 담음. 화요일, 1강봄, 어려움. 일단 내일 보자. 수요일, 안봄. 목요일, 새로운 강의 발견.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또 담음. 금요일, 아무것도 안 함. 토요일, 자책.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일요일, 포기. 역시 나는 안 돼. 이게 반복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과부하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창을 100개 켜놓고 왜 느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은 배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왜 나만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지 아세요? 그건 이 패턴이 사실 어렸을 때 이미 한 번 경험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가 언제 어떻게 위협은 사라져도 경보는 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모험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위협으로 보는지, 그 진짜 이유는 파트 2에서 다룹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AI를 두려워하는 건 AI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시작을 못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뒤처진다고 느끼는 건 실제로 느려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건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미 설계됐습니다. 또 나만 뒤처진다는 생존 경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라는 학습된 무력감, 나는 원래 이런가 못해라는 고정된 믿음, 빨리 따라가야 해라는 속도 강박, 이것들 전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그렇게 학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신나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숨이 막힐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될 거야 할까요? 차이가 뭘까요? 머리? 아닙니다. 성격? 아닙니다. 차이는 어린 시절입니다. 당신의 뇌가 언제 어떻게 위협은 사라져도 경보는 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하버드가 밝혀낸 독성 스트레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자기 파괴, 그리고 유년기 역경 경험. 파트 2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30년 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